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오후부터 기온이 차차 낮아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기온 변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또 아침 기온이 10도로 올라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며 더 추워지겠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밤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서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내일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고요. 비 또는 눈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0일 폭발 화재가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포스코는 지난 19일 공장을 재가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꺾이면서 2차 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는 한국과 북유럽 배터리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김기영 기자입니다. 2차 전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배터리 허브 도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학계와 산업계, 북유럽 3국이 참여해 협력 방안과 전략을 공유하는 장이 됐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꺾이긴 했지만 2030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기술 개발만이 캐즘 극복의 해법입니다. 국내 3위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는 2027년에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여 고급차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차용으로 그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 그러니까 아까 이 세그먼트보다도 더 높은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풍부한 광물 자원과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표준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3국도 참여해 양 지역의 협력 내용을 소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It's a company, a cell producer in Norway called Morrow. They set up their qualification plant in Korea, and they now have moved it to Norway as a production line. 포항시는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철 보국에 이어 전지 보국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2차 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구축되면 연구에서 실증, 투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집니다. 내년에는 APEC에 맞춰서 세계적인 또 배터리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함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던 2차 전지 산업, 중국과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견제 속에 일시적 수요 정체까지 삼중고를 뚫고 K배터리를 선도할 포항의 힘겨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의료기관 휴 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늘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 불만 18.5%, 휴폐업 대처 방안 문의 7.6% 순이었습니다. 그제 오후 1시쯤 포항 북구청 인근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공론화가 부족하다, 행정통합 기대 효과가 과장됐다는 등 곳곳에서 잡음과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회와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시각차는 큰 편입니다. 대구에선 산하기관, 관변단체 등이 잇따라 통합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큰 잡음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경북 지역의 일부 주민 설명회에선 주민 없는 행정통합이라는 비난 속에 파행됐고 안동시와 예천군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경북도 대구와만큼 성장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통합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금부터라도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도민들이 공감할 때 해야 된다. 대구 정책연구원이 내놓은 행정통합 기대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20년 뒤 인구가 491만 명에서 1205만 명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41%에서 9%로 급증한다는 예측에 허황하고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른 지역을 고려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통계를 내서 수도급의 그 특별시가 되었을 경우 only 여기만 되었을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일방적인 통합, 형식적인 여론 수렴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시도민들은 그냥 덜러리 씌워놓고 그냥 시도가 열심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마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경북도가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문제는 대구시는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투표 요구는 통합을 방해하는 책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경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시의회 동의안을 12월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안을 의결하더라도 경북 도의회가 북부권 등의 부정적인 기류를 잠재우고 통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 통합 추진의 최종 관문인 특별법 제정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협조가 절실한 더불어민주당이 TK 행정통합을 연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중재안 제시로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주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불투명한 예상 집행 등에 대해 경상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은 지난 7일 사무감사를 받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가 진행됐고 이번 감사에서도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저조한 사업성, 수의계약 문제 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의원들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너지 효과가 없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23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최종전에서 강원FC에 0대1로 졌습니다. 전반 35분 강원 양민혁에게 선제골을 내준 포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홍윤상을 투입하며 만회골을 노렸지만 여러 차례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해 결국 0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패한 포항은 수원FC와 승점은 같았지만 골 득실에서 수원에 밀려 리그 6위로 2024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기후위기로 2100년이면 지구에서 사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 올해는 우리나라의 사과 농장들도 작황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과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29일 대구시 동구 평광동의 한 사과밭입니다. 추석을 보름 앞두고 홍로와 아리수 수확이 한창입니다. 사과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난 우은교 씨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확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대목은 타고 오지 물건은 내야 되지. 색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날지 않을 것 같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조기 출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도 최북단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붉게 물든 사과 대신 하얀 사과가 대부분입니다. 사과들이 자체적으로 색이 나야 되는데 색이 나질 않습니다. 사과가 반 익다가 삼키다시피 이렇게 이제 누렇게 변해가고 일소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붙습니다.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과 농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사과의 절반을 생산하는 아오모리에도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이 평년과 비교해 2도 이상 올라 이른바 과일 화상인 일소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だいたい例年通りでしたら例えば100だとすると去年のあたりは70ぐらいですかね。で今年は若干盛り上がってきて75、80ぐら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も、実は色づきは悪くなってきました。それと熟度が早くなりますので、あと実が柔らかくなってまして、腐りが多いというふうな感じですね。 사과 품종인 시나노 골드 탄생지로 유명한 일본의 나가노현, 엠부, 나가노 신구 등 인기 사과 품종 개발가인 육종가 요시이에 가츠오 씨는 이제는 기온에 맞는 사과 품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今富士が非常に多いわけですけど、それよりも色が良い、また長く傷まない、そういった品種も開発してますし、品種改良やってる中でそういった温暖化に強いものも出てきます。 사과 재배 방식도 초밀식형, 이축형, 다축형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축형을 포함한 이러한 다축 재배 체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보다 수량과 품질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상재해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김경숙 경북도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설계와 실제 설비가 맞지 않고 공기 필터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등 급식 종사자에 대한 보건 대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급식실 소음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급식 종사자 간의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고 소음과 냄새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환기시설 설치 전후의 공기질을 측정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교육청의 또 다른 사업인 급식 현대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4월 6일 총선 사전투표 때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던 순간 투표 참관인이 무효를 주장하자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심에서는 투표지 훼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투표 간섭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창시절 추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축제인데요. 축제는 중고교에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미에선 이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은찬 MBC 청소년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쇼핑하고 있는 이곳 구미 왕산초등학교입니다. 장난감부터 인형, 연예인 포토카드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사고 있는데요. 구미 왕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직접적인 체험 학습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올해 제1회 구미 왕산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과 장기자랑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인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나바다 활동과 체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학교 행사를 너무 크게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 축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서 밑에 후배들도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행사는 더욱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단체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로 인해서 아이들이 경제 교육도 하고 자원 재활용의 가치도 알게 하여서 요 수익금으로 저희가 구미시 관내의 취약계층에게 소중하게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인성을 체득하는 구미 왕산초등학교에서 MBC 청소년 기자 고은찬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16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에 지정된 보경사 5층 석탑의 보물 지정서를 탄원 주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경사는 7세기에 창건된 천년 사찰로 천왕문과 원진 국사비, 승탑 등 모두 8점의 보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보물인 괴불탱의 국보 승격과 적광전 소조 비로자나 3존 불자상, 적광전 수미단의 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예산 지원은 오히려 크게 줄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현재 경북 148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1,800곳이 운영 중인데 올해 전체 매출은 3,090억 원, 상용 근로자는 3,189명으로 증가 추세이고 5년 이상 생존율도 70%로 일반 창업기업의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최근 3년 새 74%나 감소했고 홍보 컨설팅 중심으로 바뀌면서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으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반년 만에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위해 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위해 제품으로 모두 1,915건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748건, 해외 리콜 관련 제품이 1,167건입니다. 품목별로 든 가전, 전자, 통신기기가 33%로 가장 많았고 아동 유아용품 30.7%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뉴진스 소속 한의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도 기온 변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또 아침 기온이 10도로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이른 새벽부터 오전 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밤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서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내일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 김천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도, 의성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5도, 의성은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5도, 경주는 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포항 15도, 경주는 16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고요. 비 소식 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